요번에 중학교 3학년 3단원에 나오는 물체 운동하고 에너지 사이의 상관관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자,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뭐 했냐면 1kg짜리 물체하고 1kg짜리 가벼운 깃털과 2kg짜리 무거운 쇠구슬을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진다? 쇠구슬. 네, 무거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뭔가가 다르다는 거야. 물체의 운동이. 그래서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어떻고 없을 때는 어때? 이거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는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 진공 상태 또는 공기 저항 없어 이렇게 표현할 거야.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로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와 B라고 하는 1kg짜리 물체를 떨어뜨려요. 같은 높이에서 어떻게 떨어져요? 일정한 가속 힘을 받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속도 같이 자, 떨어져. 동시에.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라는 얘기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 되겠어? 그러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뭐니? 가속도야. 힘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없어. 됐어? 얘는요. 아래로 떨어질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거 받아요. 얼마입니까?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10으로 놓으면 얼마? 26N의 힘으로 당겨. 네. 그쵸? 얘가 받는 중력이 20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받는 중력은 얼마니? 10N이에요. 힘의 크기 전혀 달라요.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떨어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A는 M분의 F잖니? 네. 됐어? 근데 공기 저항이 없으면 얘가 받는 유일한 힘은 뭐니? 그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M분의 mg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는 가속도는 뭐야? 중력 가속도거든요. 자, 가속도라는 거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 변화량이지. 네. 됐어? 그 속력 변화량이 1km든 2km든 상관없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너네가 옆에 있는 그래프 A를 자유낙하했을 때 그래프가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B는 어때야 돼? 그쵸. 같죠. 그래서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낙하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 얘기야.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 이유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되겠어?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뭐가 결정한다? 가속도가 결정하는 거지. 질량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지구일 때와 달일 때 같니 다르니? 달라요. 그러니까요. 가속도가 달라지면 낙하 시간도 달라지겠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근데 공기 저항이 없을 땐 그런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와 B라고 하는 1kg짜리 물체가 낙하할 때 어떤 힘 받니? 아까 공기 저항 없을 때는 중력이라는 힘밖에 받지 않는데, 그쵸? 공기 저항이 있으면 뭐 받습니까? 공기 저항. 아니 네. 저항력. 자, 중력과 뭐를 받아요? 공기 저항. 맞습니까? 네. 자, 얘가 떨어질 때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요. 위쪽으로는 뭘 받아요? 공기 저항을 받아요. 근데 이 공기 저항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공기 저항을 결정하는 거 거기 써있죠. 낙하하는 물체에 뭐라고요? 속력에 비례한다고요. 됐어? 그럼 비례한다 그랬지 공기 저항이 속력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 비례상수 집어넣으시면 되죠. 되겠어? 이게 물체가 낙하할 때 받는 공기 저항력이야. 자, 이 저항력도 마찰력과 똑같이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야. 되겠지? 그러니 A라고 하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공기 저항이 생기는데 보면 맨 처음에 났을 때는 속력이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빨라지는데 점점 속력이 생길수록 공기 저항력이 점점 뭐여져? 커져. 공기 저항력이 0, 5, 10, 15, 20 이렇게 막 커진단 말이야. 속력이 빨라지니까. 자, 그러면 자, 얘 알짜임은 뭐야? 중력에서 중력에서 공기 저항력을 빼야 알짜임이지.
되겠니?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뭐해지니? 작아져. 작아져요. 자, 그러면 이때 얘 공기 저항력은 언제까지 커지니? 라고 하면 조건 언제까지 커질까요? 공기 저항력 언제까지 갈까요? 가서질 때까지. 그렇죠. 되겠어. 정확하게 중력과 공기 저항력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럼 RGI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RGI이 0일 때 움직이는 물체는 어떤 운동합니까? 등속.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얘는 맨 처음에 떨어질 때는 저항력이 별로 없어서 거의 중력과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떨어지다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됐어? 네.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공기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등속 운동한다. 네.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에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는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A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얘가 떨어질 때 갖는 최대한의 속도를 멋진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단 속도야 이렇게 얘기하죠. 종단 속도는 중력과 공기 저항이 같아질 때까지 됐어 늘어나는 속도란 말이야. 그러면 중력과 공기 저항력은 같아요. 되겠어? 그렇다면 이때 종단 속도는요 반드시 K분의 뭐여야 돼? mg여야 돼. 맞아? 자, 그랬을 때요 2kg짜리 물체하고 1kg짜리 물체하고 뭐가 달라? 중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종단 속도도 다르겠죠. 종단 속도는 어차피 비례상수를 일정하니까 종단 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다? 그 질량. 물체의 질량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2kg짜리일 때보다 1kg짜리일 때 종단 속도는 절반밖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A의 종단 속도라면 B의 종단 속도는 A의 종단 속도의 얼마? 절반에서 일정해지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속력이 자유낙하처럼 무한히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속력이 늘어나다가 일정해진다. 됐죠? 그 일정해지는 속력을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이다. 되겠지? 그래서 종단 속력의 비율 A와 B의 종단 속력의 비율은 2대 1이어야 정상인 겁니다. 이해? 네. 이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제대로 그렸어?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자 그렇다면입니다. 두 번째. 공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자유낙하시킨 공에 작용하는 힘을 아래 그림에다 그려라 라고 했는데 공기가 없을 때는 받는 힘이 뭐밖에 없어? 중력.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공기가 있을 때는 뭐를 받냐면 중력과 뭘 받는다고? 공기 저항. 그래서 힘을 두 개 그리셔야 돼요. 이해합니까? 이런 그림이야. 자, 그래서 이때 자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자유낙하시킨 공 A와 B가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 밑줄 쳐. 종단 속도에 도달한 순간 합력이 얼마니? 0이죠. 되겠어? 그래서 종단 속도에 도달하면 A의 합력도 0, B의 합력도 0이에요. 같아요. 되겠어? 알짜임의 크기는 같습니다. 둘 다 0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랬으니까 둘을 같다라고 놓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세 번째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건데 그렇다면 공기가 있을 때 자유낙하시킨 공 A, B가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 두 공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불러 2분의 1 M V 제곱인데 이 V가 뭐야? 종단 속도야. 그치? 네. 근데 우리는 종단 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K분의 mg.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의 V 값에 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K분의 되겠어? m제곱 V m제곱 뭡니까? G죠. 네. 이게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일정한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결국은 운동 에너지는 물질의 질량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이 얘기죠. 근데 mg 제곱 아니에요?
m제곱 g제곱 아니에요? 아니 m제곱 아니 여기가 m제곱 g제곱이고 여기가 k잖아. k제곱 m제곱인데 m이 하나 더 있으니까 m의 세제곱이죠. 아 g제곱이고요. 되겠어?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일정. 상수이기 때문에 네. 되겠니?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요. 맞아. 네. 그러니 A와 B의 질량 비율은 2대 1이니까 세제곱 비율이 얼마니? 8대 1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의 됐어? 크기 비율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네. 그러니 빗방울이 떨어질 때도요. 얘는 공기 중에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빗방울은 질량이 큰 편, 작은 편. 열나졌죠. 네. 그러니까 걔의 중단 속도 엄청 뭐하다? 작다. 작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는 속력이 2에서 3밖에 안 나와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 운석들은요. 질량이 연락하죠. 네. 그럼 걔가 그냥 뚝 떨어진다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이가 떨어질 때 종단 속도라는 거 같지 않아? 왜?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네. 그래서 무한대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떨어지니까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달 표면이 움푹 패이는 뭐 크레이터가 생기죠. 근데 지구는 크레이터가 안 생기죠. 네. 왜 그럴까요? 떨어져요? 아 자, 크레이터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실제로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지구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뭐하고 있냐면 자전하고 있을 때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같은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죠. 네. 그게 누굴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요. 공기가 믹서기처럼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믹서기처럼 돌고 있는 공기 속에 운석이 들어오면 이 공기에 의해서 믹서기 안에서 갈린다고요. 그래서 운석이 마찰에 의해서 뭐합니까? 너무 많은 마찰을 받으니까 타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유성선이다. 그래서 그게 다 타도 조그만 재밖에 안 떨어지니까 큰 피해는 주지 않죠. 근데 만약에 걔가 안 타면 오히려 운석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운석이 지구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타는 유성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근데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유성현상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 가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뒤에 있는 3번까지 하시면 돼요. 2-1부터 2-3까지 해보세요. 마찰계수 구하는 공식이 뭐죠? 마찰력 구하는 공식이요. 아 마찰력. 마찰력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K. 이씨. 마찰계수. 마찰력은요. 마찰 배수에다가 수직항력 곱하는 거죠. 아, 네. F는 뮤에. 네. 자꾸 해봐야 안 까먹어. 네.
연결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어. 네. 앞에 건 운동이고 뒤에 거는 에너지 전환이야.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니? 아니요.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중력, 탄성력, 전기력을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 없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뭐 된다고요? 보존된다고요. 단지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발생하는 것뿐이야.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야. 되겠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 M인 물체가 V0의 속력으로 앞부분은 마찰이 없는 곳이야. 자, 마찰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 구간은 등속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등속도로 움직여. 되겠어? 그리고 나서 거기 빗금친 부분 A에서 B까지요. 마찰이 있는 구간입니다. 마찰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 가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 갈 수 있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뀔 때까지? 열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갈다가 멈춰. 되겠어? 자, 얘가 마찰이 없는 구간에서 마찰이 있는 구간으로 들어올 때요. 마찰이 있는 구간 여기 A, 여기 B 마찰 있어.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유일하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마찰이 있는 구간에 오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이 간거리 S예요 라고 하는 건 모든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됐어? 네,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마찰이 한 일로 다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마찰이 한 일은 마찰역에다가 밀구간 거리 곱하면 되죠? 그러니 이 값과 이 값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는데 우리 마찰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 곱하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물체의 수직항력은 얼마니? 물체의 무게만큼이죠. 되겠어? 민지 이해돼? 그래서 이때 이물체가 한 마찰이 한 일은요,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하시면 이게 마찰력, 거기다가 밀구간 거리 S를 곱한 값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랑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는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 중에서 마찰 계수를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쓸데없는 거 날리시고요. 마찰 계수로 정리하시면 뭡니까? 2GS분의 V0 제곱이요. 이해돼? 이게 마찰 계수죠? 네. 그래서 마찰 계수의 정체를 찾았어요. 얘는 마찰 계수의 크기가 이만큼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요. 이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보면아 우리가 마찰력을 결정하는 게 뭐냐라는 거야. 되겠어? 그런 거 공부해야죠.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두 가지 있었어. 뭐니? 그 거칠기. 뮤하고 뭐니? M이죠. 네. 뮤가 뭔데요? 뮤가 마찰기수. 뮤가 마찰계수. 마찰계수를 뭘 얘기해? 거칠기. 그쵸. 접촉면에 뭐라고요? 거칠기. 되겠어? 그 거칠기 1 마찰계수가 마찰력의 크기 결정해. 이 얘기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그 질량.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네. 되겠어?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무거울수록 이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요. 이걸 멋진 말로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중 바닥이 수평면에 놓여 있을 때는 물체의 무게만큼 수직으로 누르겠죠. 네. 근데 물체가 경사면에 있을 때 물체가 놓여 있는 바닥은 뭐냐면 이게 물체가 놓여 있는 바닥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이렇게 누르는 거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mg가 아니야. 그럼 뭐야? MG. mg 콩 눌러 세타야.
그러니 이 물체가 경사면과 마찰이 있다면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마찰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뮤, mg, 코사인, 세타고 알아? 그리고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었지? 네. 불러 뭐야? 뭐야? mg 싹 내려가 세타지? 네. 그러면 내가 이 수평면에서 얘를 점점 경사지면서 들어올릴 거야. 맞아? 네. 자,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점점 커질수록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하고요. 됐니?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이거 물어봤어, 작년에. 됐니? 자,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있다가 내가 얘를 점점 경사를 지게 할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하고요. 마찰력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니? 각도에 따라서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각도가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은 점점 뭐해지니? 커져요. 커지죠.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그쵸. 코사인 세타 값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네.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10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각도가 작아서 마찰력의 크기는 엄청 커. 되겠어? 그러다가 각도를 점점 크게 해서 이 값이 커지고 얘 값이 작아져서 둘의 크기가 뭐해지면? 반대. 같아지면 그 순간 얘는 뭐 하기 시작할까?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죠. 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면에다가요 물체를 올려놓고요. 꼬맹아 봐봐. 자 수평면에 있을 때는 물체가 안 움직였었는데요. 제가 경사를 점점 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얘는 뭐 할까요? 움직여요. 밀려 내려가는 순간이 생기겠죠. 네. 되겠어? 아직도 안 밀려 내려갔네? 아직도 아니네? 아직도 아니네? 되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와 얘 엄청 잘 견디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얘뼈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이 있죠. 네. 되겠어? 자 그때 우리는 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각도를 재면 얘 무슨 마찰력을 할 수 있는 거니? 운동 정지 맞지. 최대 정지 마찰력. 네. 최대 정지 마찰력. 얘는 언제까지 견뎌?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할 때까지 견디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마찰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종류의 마찰력,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중에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건 뭐라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자, 그래서 mg 사인 세타와 mg 코사인 세타의 뮤를 곱한 값이 이건 마찰력, 이건 아래 들어가려는 힘.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값을 측정하면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도 알 수 있지만 되겠니? 뭐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날라가서요. 난 마찰 계수 구할 수 있어요. 마찰 계수가 뭘까요? 코사인 세타분의 뭐니? 사인 세타. 다른 말로 해봐. 그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경사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세타 값을 구해서 그걸 탄젠트로 돌리면 그 값이 곧 얘 뭐가 된다고? 마찰 계수가 된다고. 이해돼? 네. 그러면 너네가 구한 이 마찰 계수는 무슨 마찰 계수? 마찰 계수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찰 계수 두 개 있는데 마찰 계수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구한 건 뭐니? 정지 마찰 계수를 이용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너네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구하는 거라고?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는 거라고. 되겠니? 자, 그랬다가 얘를 다시 수평면상에다가 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최대 됐어? 자, 우리가 구한 정지 마찰 계수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정지 마찰 계수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왜? 겉을기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워놓든 뒤에놓든. 그러니 우리가 이때 구했던 정지 마찰 계수가 여전히 여기에서 정지 마찰 계수예요. 그렇다면 난 이제 얘하고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얘 모두 알아? 수직 항력도 알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니?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한의 힘. 그래서 뭘 할 수 있니?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수 있지. 그게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30N이라고 쳐봐. 그러면 나는 얘를 20N의 힘으로 당겨 갈까 안 갈까? 절대 안 가. 언제까지? 30까지 가죠. 그래서 30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더 커지는 그 순간부터 얘는 뭐 한다고요? 간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이 실험하는 학교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기부에 니 경사면의 기울기를 조절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잘 해서 마찰에 대해서 이력이 좋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학교들 엄청 많거든요. 그랬을 때 너네들은 그러면 네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았니? 라고 하는 거 물어보시거든요. 세심하게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작년에 선배한테 물어본 거 그럼 각도를 크게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는 커져요? 얘는 작아져요? 그래서 두 힘이 같아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지마찰 계수를 구해냈던 실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이해되는지야? 저 실험을 통해서 뭘 구해낸 거라고? 정지마찰 계수. 되겠어? 그랬을 때 각도가 더 클 때 움직이는 애, 각도가 조금 작을 때 움직이는 애, 누가 더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야? 누가 더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야? 각도가 좀 더 클 때. 각도가 클 때 움직이는 아이가. 그래서 네,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요. 이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역학에서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뭐였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 계수하고 수직 항력에 의해서 결정돼. 그럼 접촉 면적은? 이거 A가 마찰력 커, B가 커? A. 이거 같아요. 아. 접촉 면적은 상관없어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체를 뉘어놓던 세워놓던 최대 정지 마찰력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니까. 되겠어?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 면적하고는 상관없습니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겠어? 머릿속에 이제 막차 탔다 생각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되겠어? 그나마 시험 기간이니까 그동안 했던 거 리뷰해 줄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의 의미가 뭔지가 중학교 1학년 생기부에 많이 써져 있어서 겸사겸사 해준 겁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돌아오면 이겁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순간 멈춘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 계수의 크기는 이렇게 되더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2-2. 자, 그렇다면 물체 A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 자, 얘가 마찰이 있는 요 초입을 통과할 때 속력이 V1. 이 자체가 사실 V0죠. 됐죠? 이 속력과 가운데쯤 왔을 때 속력을 V2라고 할게. 그랬을 때 V1 대 V2의 비율은 이거잖아요. 맞아? 자, 그러면 보면 사실은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받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운동 에너지가 A 지점에서 100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지나갈수록 마찰이 한 일로 점점 전환되는 거지. 그래서 B에 왔을 때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B의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을 우리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라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요 라고 하면 절반만 마찰이 한 일로 바뀐 거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50. 절반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마찰이 한 일로 절반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B점에 오면 마찰이 한 일로 전체 다 바뀐 거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A점 대 B점에 A점 대 X지점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일. 2대 1입니다. 맞아요? 네. 자, A 지점과 정가운데로 승립을 X라고 할 거예요. A 지점과 X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1인 건 알았어. 근데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럼 속력 비율은 몇 대 몇이니 이거잖아요. 자,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이거 여러분들 3단원 시험 문제 그리고 6단원 시험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2분의 1 m A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자, X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2분의 1 m Vx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비율이라는 건 이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각각의 그 점을 지나는 속력의 제곱 비율이에요. 맞아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건 각각의 그 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맞아? 그러면 속력 비율은? 속력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에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루트 씌우시면 속력 비율이 얼마입니까? 루트 1대 1입니다. 이게 작용해.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 시험 문제인 사람들은요, 물체가 A가 있어요. 이 물체가요 20m 높이에서 떨어질 건데, 되겠어? 자, 얘가 15m 높이를 지나는 순간의 지점을 P, 바닥에 다 왔을 때의 지점을 Q라고 하자. 그러면 P 대 Q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고 속력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때는. 되겠어? 자, 근데 나 궁금한데 얘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생기죠? 왜 생겨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된 거잖아. 그러면 A 지점을 지날 때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한 거니? 이거 5m만큼. 이거 얼마만큼? 20m만큼. 그러니 P점과 Q점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야. 맞아? 그래서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얘는 mg5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mg 20이니까. 되겠어? 이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4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보면 이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는지 생각하면 돼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래서 몇 미터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 되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자, A P점까지 오려면 5m 감소한 겁니다. 맞죠? Q점까지 오려면 몇 미터 감소한 겁니까? 20m요. 그러니까 감소한 높이 비율이 무슨 비율이라고? 운동 에너지 비율이라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4예요가 되겠죠? 그렇다면 속력 비율은 이겁니다. 운동 에너지 비율은 선생님이 그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력의 제곱 비율이라고 했어. 맞아? 운동 에너지 비율은 그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의 제곱 비율이야. 그러니까 속력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1대2. 그쵸. 여기다 루트 씌우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1대 2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게 중학교 3학년 문제고요. 되겠어? 이걸 고등학교 버전으로 바꾼 게 얘입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문제의 맥락은 같아. 졸려고 살짝 일어나면 돼. 그래서 P점과 V1 대 V2의 속력 비율은 루트 2대 1입니다가 자신 있게 써줘야 돼. 됐어? 자, 너네 과거 면접 봤을 때 어떤 에너지를 물어보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지를 빨리 생각해야 돼. 됐어? 어떤 에너지가 전환돼서 그 에너지가 됐는지를 빨리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뒷면 보시면 물체가 출발해서 B 지점에서 정지할 때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아래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어서 채워봐 라고 했는데 얘가 출발해서부터 그래서요. 자, 출발했을 때 꼬맹아 이 구간은 힘이 작용하냐 안 하니? 안 하죠. 그럼 가속도가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A점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은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도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그랬다가 A점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됐어? 멈추는 공간 T를 지날 때까지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하니?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 플러스 가속도니 마이너스 가속도니? 마이너스 가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센스는 있죠? 그러면 이때 마찰력의 크기를 질량으로 나눈 게 가속도겠죠? 그러면 얘는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꼬맹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고? 마찰이 한 일이라고.
마찰력이랑 밀고 가는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마찰력은요 보시면 ES분의 MV 제로 제곱이죠. 됐어? 네. 이걸 뭘로 나누면 돼?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인 거 보여? 네. 그러니까 이걸 질량으로 나눠보자고요. 그렇다면 가속도의 실제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얼마? 마이너스 2S분의 뭡니까? V0 제곱이요. 이해돼?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성의 있게 써주시면 훨씬 더 좋죠. 됐어? 근데 여기는 가속도가 아니고 힘이구나. 그러면 힘이면 질량으로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여기 그냥 힘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M을 살릴게요. 되겠습니까? 네. 자, M을 살리는 게 아니고 M을 여기다가 살리셔야죠. M V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네. 민지야, 운동 에너지가 마찰이 아니야. 그래서 이때 작용한 알자이는 마찰력이라서 F로 정리하시면. 그래서 그냥 힘을 구하라 그러지 가속도를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F로 정리하면 2S분의 MV0 제곱. 알겠어? 이게 마찰력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이용했으니까 마이너스의 힘으로 쓴다. 그래서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는 일정한 힘이 작용해요. 그 힘의 정체가 마찰력인 것뿐이죠. 네. 도현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3번 문제입니다.
A가 지구 주위를 V의 속력으로 돌잖아요. 이 V의 속력이 바뀌면은 B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A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속력인 V로 던지더라도 그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할 때 라는 얘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V라는 속력은 어떤 속력이에요?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 속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속력. 됐어?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엄청 많이 생각해봐. 네. 시간은 상관없어. 민지. 근데 왜 V가 그 어느 속도에서든지 분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V라는 속도도 사실은 정해져 있어. 그 V가 빠르면 이게 계속 가속도가 붙고 빠르면 못 돌아.
돌 수 있는 네. 최소한의 속력이 정해져 있어. 그 속도로 돌렸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주 제일 속도로. 그 얘기 듣고 맞아. 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아그 빠르면 날아가 버리고 맞아. 느리면 떨어지는 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계속 돌기 위해서는 속도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 다 설명할 거야. 네. 그러니까 상상만 해봐. 어떤 속도가 정해져 있어. 그 속도로 던졌어. V는 그 원심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구심력의 네, 근거한 식일식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 아 맞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자, 2분 있다가 내가 설명해 볼게. A를 구해야 아 B가 자, 이제 나봐. 자, 어떤 물질가 있어? 나 이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자꾸 얘를 돌릴 거야. 등속 운동. 됐어? 이거 길이가 더 길어지면 더 빨라져요. 길이를 더 길게 하고 돌리려면 지금 나 이거 돌릴 때 얘한테 뭐 주고 있는 줄 알아? 힘. 되겠어? 근데 여기서 같은 거리라도 더 빨리 돌리면 내가 잡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얘는 뭐하니? 날아가. 속도가 느려지면 뭐하니? 떨어져. 못 돌아. 되겠어? 더 길게 하고 아까랑 똑같은 속력으로 돌리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야 돼요. 그쵸. 주는 힘이 더 커야 아까랑 같은 빠르게 돌릴 수 있어. 그러니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중요해. 그리고 도는 속도도 중요해. 되겠어?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는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 물체를 일정한 빠르기로 뺑글뺑글 돌게 하는 무슨 운동 하고 싶어? 등속 원운동 하고 싶은데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뺑글뺑글 돌고 있을 때 하나하나 하자. 얘는 여기 쓰나 뭐는 안 바뀌어?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 뭐는 안 바뀌냐면 물체가 도는 빠르기는 안 바뀌니까 등속이야, 그치? 대신에 뭐가 바뀌어? 그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뀌어. 너네 기억나니? 힘의 정체. 힘은 주는 방향. 뭐지요? 힘은 일을 할 수 있는. 아니. 힘이 뭐지? 물체의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네. 되겠어? 그게 힘이었어. 물체의 빠르기,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데 그러면 얘는 힘을 받고 있어야 돼? 안 받고 있어야 돼? 받고 있어야 돼요. 받고 있어야죠. 빠르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을 바꾸려면 힘 받아야 한단 말이야. 거기서 말하는 힘은 알짜 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너네 기억나? 빠르기만 바뀌게 하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알짜 힘이 수평. 나란해야 돼. 그치? 방향만 바꾸려면 수직?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 방향만 바꿀 수 있어. 네. 그러니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알짜 힘. 그 수직한 방향으로 받고 있는 알짜 힘의 이름이 뭐니? 그 구신력. 구신력이야. 되겠어? 네.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받고 있는 그 힘의 이름이 구심력인데 왜? 항상 애가 어느 방향에서 돌고 있던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무조건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다. 그 힘은 반드시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고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 맞아?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항상 알짜 힘인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되고 그 구심력이라는 힘을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R분의 V제곱. R분의 mv 제곱인데 R이 뭐야? 반지름.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반지름이죠. m은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네. 그리고 v는 뭡니까? 도는 속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보면 구심력이 일정하다고 쳐봐. 그러면 반지름이 크면 도는 속도가 뭐여야 되니? 커야 돼요. 빨라야죠.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속력이 일정해. 근데 반지름이 커져. 그러면 줘야 되는 힘의 크기를 커져야죠.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고 얘가 커지면 힘의 크기는 줄어야죠. 맞아? 맞아? 이상한 산수를 나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구심력의 크기는 물체가 도는 빠르기와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근데 구심력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었지. 뭐였어? R분의 mv 제곱 말고 m, r, 오메가 제곱.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그쵸? 두 가지 공식이었어. 그래서 V라고 하는 건 도는 빠르기, 선속력을 얘기하고 오메가는 뭐였어? 거짓말. 오메가가 뭘 얘기하니? 각속도. 각속도 오메가 어떻게 구한다고? T분의 2파이를 구한다고. 맞아? T가 뭐였어? 주기. 되겠어? 주기분의 2파이를 구한다고. 이게 각속도라고. 되겠지? 자, 그러면 이만큼의 힘이 필요한데 얘가 내가 잡고 돌릴 때는 내가 주는 힘이 구심력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거기에 있는 물체는요, 내가 잡고 도는 게 아니고 누구 둘레를 돌아요? 지구 둘레를. 됐어? 네. 스치듯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과 같다는 얘기야. 되겠어? 엄청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지구의 근처에서 돌고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구의 땅바닥에 거의 붙어서 돌아. 이 얘기야. 그래서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지구를 스치듯이 돌고 있는 물체에 구심력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니? 내가 안 잡아당기고 있는데? 중력입니다. 만능이에요. 되겠어? 자, 이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요. 이 세계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너네 기억나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기억나죠? 자,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그 R제곱 분의 R 제곱분의 뭐였니? M, G M. M 이었어. 네.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다 똑같아요. 만유인력 구하는 식하고요. 얘 전하량이 플러스 4쿨롱이야. 얘 전하량이 마이너스 2쿨롱이야. 전기력 구하는 식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R 제곱분의 공식이 똑같아. 되겠어? 네. 만유인력은 R 제곱분의 GMM으로만. 알겠어? 이렇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자, 이 만유인력이 구심력을 만들었어.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했구나. 이제 네. 구심력 구하는 식이 뭐라고? M, R,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를 뭐라고 쓰라고? T분의 2파이가 제곱하면 T 제곱분의 뭐니? 4파이 제곱이에요. 네.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럼 꼬매나 이 새끼가 여기서 돌 때 이 t의 정체가 뭐냐? 주기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면 t는 2파이 루트 뭐니? g n분의 r 세제곱이야. 이래?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알겠어? 네. 근데 너네 문제 잘 보면요. 이 새끼 여기 구멍 뚫어놓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릴 시간이지. 네. 그럼 이건 한 바퀴가 아니고 뭐야? 한 바퀴. 반 바퀴죠. 그러니까 이 주기의 절반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 주기의 절반을 구하시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분의 t는 뭐니? 파이 루트 g n분의 r 세제곱만큼의 시간이 됐어? 뺑글뺑글 돌고 있는 누구? b의 시간이야. 이해돼? 네. 그래서 b는 이만큼 걸려. 이해되겠지? 네. 그럼 a는요? 라는 거야. 자, 지구에 구멍을 뚫어서요. 이 구멍 속으로 공을 그냥 내가 던지지 않고 자유낙하시키는 거야. 그러면 구멍 속으로 공을 놓고 손만 딱 치우면 이 공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왜요? 왜 떨어져요? 중력. 중력받아서. 네. 근데 나 물어보죠.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지구중심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억, 지구 중심을 제로, 여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되겠어?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기억에서 중력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가 이거죠. 니은에서 중력 방향. 위로.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A에서 떨어질 때 중력만 받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나란히. 같죠? 네. 그럼 점점 떨어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점점 빨라지면서 중심에 와요. 중심에 왔을 때 속력이 뭡니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죠? 그랬는데 너무 빨라서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뭡니까? 반대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반대편에 오는 순간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죠?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끌려갔다가 됐어?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는 얘 무슨 운동합니까? 진짜로. 진저 운동입니다. 되겠어? 얘는 실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고요. 얘를 살짝 들었다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죠? 네.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됐어? 그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곡선이 아니고요. 주기 운동 중에서 직선을 왕복 운동하는 거를 특히 단지도 운동이라고 한다. 저렇게 단지도 운동이에요, 저 안에서. 되겠어? 단지도 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A점에서 출발해서 O를 지나 B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걸린 시간,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얘 뭐니? 주기죠. 맞아요? 진자 운동의 주기 권식, 단지도 운동의 주기 권식 기억나냐? T는 2파이를 잘 긋는 구글 리더. 되겠어? 네. 여기서 L이 뭐였어? 그 L이 그 길이. 실의 길이. 길이. 됐어? 2파이를 잘 긋는 구글 리더가 주기였잖아. 그러면
안을 왕복 운동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는 얘는 단지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이때 실의 길이가 얼마라고? 지구 반지름 R. 맞지? 네. 오케이. 그렇다면은 A가 움직일 때 걸리는 주기는 이 파이를 잘 걷는 구글 리더란 말이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근데 얘는 여기 기역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오는 거야? 네. 아니잖아. 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네. 그러니까 주기 얼마? 2분의 1. 절반. 되겠어? 네. 그래서 반대편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의 절반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 2분의 TA는 파이 루트 G분의 뭐라고? R. 이게 B가 걸린 시간이야. 그러면 우리 봐야지. 아까 우리 뭐 구했었냐면요. B가 걸린 시간 구해줬어? 네. 그쵸? 이제 A가 걸리는 시간도 구했어요. 자, 2분의 TA는 뭡니까? 뭡니까? 그 파이 루트. 파이 G분의 루트 G분의 뭐였어? R. 이게 같은지만 보면 될 거잖아. 네. 누가 큰지 보면 될 거잖아.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달라서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걸 갖게 놓아보죠. G는 G. R 제곱분의 GMM이라는 만유인력이 네. 지구에서 뭐가 된다고요? 중력. 중력.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됐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M의 정체는 뭡니까? 지랄 제곱이죠. 네. 맞아? 네. GM의 정체가 지랄 제곱이죠. 네.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GM 대신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도 되니? 지랄 제곱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집어넣어보자고요. 파이 루트 지랄 제곱분의 R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지우시면 얘가 뭐 나옵니까? 파이 루트 G분의 R 나오죠. 아, 똑같네. 얘하고 얘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도착을 동시에 한다고요. 오. 괜찮아? 네. 이런 문제 생각해야죠. 이런 문제. 생각해봐야죠. 이거 옥스퍼드에서 매 연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공을 놨을 때 얘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서 구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심플하게 해서 지구의 밀도 똑같아 라고 했는데 우리 아닌 거 알죠?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는 커지는 거죠? 네. 그걸 고려해서 오차를 점점 줄여가는 실험을 계속 하는 게 옥스퍼드에서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해마다. 지구의 실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실제로 지구에 구멍을 뚫어서 공을 놓는다면 얘가 왕복하는데 몇 초 걸릴까? 이거를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오차를 줄여가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아니고 사고 실험을 하죠. 실제로는 구멍을 못 뚫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되겠어? 그래서 반대편에 동시에 도착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네. 신기하죠? 자, 근데 신기한 건 지금까지만.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보셔야죠. 등속 원운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 힘을 작용해야 되고 네. 그 알짜 힘의 정체가 90력인데 90력 더하는 식이 이거라는 걸 이제는 완벽하게 나한테 묻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 네. 자, 그랬을 때 이물체의 90력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유도해서 식을 정리한 게 납득이 됩니까? 이거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자, 우리 단진동 운동할 때도요.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T는 2파이를 잘 보는 뭐라고요? 구글 리더. 그러니까 진짜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 두 가지. 뭡니까? 그 실의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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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중력과 속도. 네. 되겠어?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진자를 왕복 운동시킬 때와 달에서 왕복 운동시킬 때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우리 단진동 말고 용수철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띵띵띵띵 용수철도 주기 운동하는 거 알죠? 네. 되겠어? 그러면 그 용수철의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니? 이 파일을 잘 붙는 코리아 뭐더 네.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주기 구하는 거는요 이렇게 세 가지밖에 배운 적이 없어 얘들아. 원운동하는 물체를 이용해서 원운동의 주기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메가 속에 주기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 그리고 용수철의 주기 구하는 식. 이거 세 개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되겠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기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의 절반이라고요. 주기가 아니라고요. 알겠어? 네. 이런 것들 하셔야죠. 되겠어?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 새로운 얘기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종합하는 거야. 되겠니? 네.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2학기 내내 할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어요? 네. 자, 넘어가죠. 넘어오시면 4번입니다. 하십시오. 세 문제 푸는데 70분 걸렸어요. 11분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이 6초 때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땅은 그쵸, 그냥 땅이죠. 네. 선생님이 오늘 목표는 11문제 푸는 거였는데 젠장 4문제 푼다. 다음 주 월요일날 이거 가져와야 돼. 네. 뒤에 있는 네. 문제들이 더 재밌어요. 확실히 신기하긴 하네요. 그쵸. 되게 독특. 처음 접해. 근데 과거는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 개념이 완벽해야 하는 건 풀수. 그쵸. 그래서 그 개념들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생각할 거 했어. 자, 문제에서요. 아까 등속 원운동 할 때도요. 사실은 그 원운동의 주기를 구하라는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등속 원운동은 그래서 알짜임이 작용하니? 아니 앞에. 아니 작용해요. 아니 네. 그 알짜임은 뭐 할 때 써요? 그 방역 바꿀 때. 그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작용하는 알짜임입니다. 네. 그러니 운동 방향과 반드시 무슨 방향을 작용해야 됩니까? 수직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힘이 뭐니? 라고 하면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운동이라는 능력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이야. 그랬을 때 왜 빠르기만 바뀌니?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해서요. 왜 방향만 바뀌니? 네, 알짜힘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라서 그래요. 한꺼번에 다 바뀌는 이유는 뭐니? 대표적인 예가 포물선 운동이잖아요. 다 바뀌는 이유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알짜힘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해서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중학교 내용이에요. 되겠어?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힘들에는 뭐가 있니? 힘의 역할 뭐가 있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출석 면담에서는 힘이 뭐니? 그 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중에서요. 절대적인 운동이 있고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요. 자, 열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열기구가요. 위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는 열기구 안에 어떤 사람이 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기 움직이. 이 사람이 있는 공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열기구에 타고 있는 사람도 위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공도 위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놓는 순간 이 공을 어떤 운동하니? 이 얘기입니다. 무슨 운동하니? 자유각각. 등가속도 자. 직선도 이 물체는요.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그렇죠. 이거 열기구에서 손났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내가 공을 던진다고 쳐봐. 내가 공을 위쪽으로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라고 치냐면 위쪽 방향으로 10이야. 그럼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얘 떨어지니? 아니죠. 언제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속력이 여기 될 때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우리 알죠? 네. 그래서 그건 너무 뻔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던진다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열기구에서 손을 놔? 그건 그래서 내가 속력을 10으로 위쪽 방향으로 던져? 이건 같은 말이야. 그러니 올라가고 있는 열기구에서 내가 손을 놨을 때 여기에 있는 쇠구슬은 그냥 자유낙 하는 게 아니고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일단은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됐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물체를 실제로 밖에 있는 지면에 있는 관찰자인 A가 보면 공의 실제 운동이 보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근데 이걸 열기구 안에 있는 아이가 보면 자기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대 속도가 보입니다. 절대 속도가 아니고. 근데 보세요. 거기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열기구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속력이 얼마로 올라가고 있니? 10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손을 놓는 순간 공은 그 순간부터 속력이 어떻게 되니? 줄어듭니다. 그러니 상대 속도예요. 점점 B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10 일정하죠. 근데 A는 속력 그 손을 놓는 순간 속력이 10, 9, 8, 7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그거 봐봐. 같은 고속도로에서요. 아빠도 10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고 옆에 있는 아저씨도 10의 속력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볼 때 얘는 뭐한 상태로 보이니?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아빠가 속도를 더 내서 추월합니다. 속력이 20 됐어요. 그럼 아빠가 볼 때 얘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기구에 타고 있는 사람은 손을 놓는 순간 됐어? 자기보다 공의 속도가 점점 뭐해지니? 느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아빠가 봤을 때 이 공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거꾸로. 되겠어?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손을 놓는 순간부터 이 공은 떨어진다라고 보이는 거야.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이 차가 앞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보기에는 이 차는 뭐 한 것처럼 보여?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왜? 자기보다 속력이 뭐하니까? 느리니까. 그러니까 열기구에 타고 있어. 열기구의 속력으로 10으로 가고 있는 사람
사람은 손을 놓자마자 공의 속력이 10보다 줄어드니까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열기구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공이 그 순간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밖에 지면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얘 자유낙하가 아니지. 일정한 시간 동안 뭐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해돼? 네. 자, 그럼 보면 맨 처음에 던져진 속력이 얼마니? 10. 중력과 속도 얼마니? 그러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그러니까 1초 동안 올라갔다. 됐어? 네. 네. 그 다음부터 얘는 아래로 자유낙하를 1초 이후부터 하죠. 네. 근데 기억나니? 올라갈 때 1초 걸리면 내려올 때 그 높이로 내려올 때 몇 초 걸려? 또 1초. 그래서 얘가 2초가 되는 이 순간 지점이 돌아온 거고. 네. 되겠어? 얘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렸다고? 6초. 6초 걸렸다고. 그렇다면 이 열기구의 이 높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자유낙하한 걸 찾으면 돼요. 2초부터 6초까지 간거리 이게 돼서 공의 처음에 높이였단 말이죠. 이해돼? 네. 하겠어? 자, 그럼 호병아 잘 봐. 0초일 때 속력이 1이고요. 그때부터 자유낙하죠. 그러면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된다고? 10. 그래서 2초일 때 속력이 10이야. 5초일 때 속력, 6초일 때 속력이 얼마겠니? 네. 자유낙하한 지 5초 지났으니까 이때 속력이 50이죠. 네. 맞아. 그러면 보면 2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도. 여기 속도 10, 여기 속도 50. 그럼 평균 속도 얼마니? 30. 평균 속도 30으로요. 몇 초 동안 간거리? 4초 동안 간거리가 얘가 낙하한 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20. 120m. 그래서 이 열기구의 처음 손을 놓는 순간의 높이는 120m였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이해되겠어? 민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6초 후 열기구의 높이와 6초 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는요? 라고 하면 공이 떨어진 2초부터 6초 동안 간 거리는 120m면 공이요. 간 거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간 거리는 이동 거리를 묻는 거지 변이 묻는 게 아니야. 그럼 이동 거리,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더 하시면 되죠. 그럼 올라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얼마? 1초 동안 올라간 거리 5m. 제자로 돌아오면 또 5m. 거기다가 120m니까 합쳐서 얼마? 132. 총 공이 이동한 거리야. 그동안 열기구가 간 거리는 당연히 6초 동안 등속 운동했으니까 얼마겠습니까? 60m 갔는데. 되겠어? 이때 열기구의 높이는 그 60m에다가 원래 높이 얼마나 더해야 돼? 120m 더하면 되니까 열기구는 바닥부터 180m 높이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열기구 안에 사람이 본 열기구에서 가만히 떨어뜨린 공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겠어? 네. 이런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 월요일날 뒤에는 5번부터 할 거니까 이 프리드 꼭 챙겨와야 돼. 알겠어?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